등산 예절이라. 예전엔 그냥 내 갈 길만 갔다. 혹시 나도 꼰대가 된 건가? 세속을 벗어난다고 생각했던 산에도 나름의 규칙과 예절이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배려고 어디부터가 오지랖일까? 안녕하세요. 오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산은 원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람 소리, 등산화 밑창이 흙을 누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 있던 공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산에도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통행하세요. 줄 서서 찍으세요. 스틱 조심하세요. 인사 좀 하고 다니세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예절이고 누군가에겐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등산 인구, 100대 명산 인증 문화, 트레일러닝과 혼산 문화까지. 이제 산은 단순히 자연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던 것들이 이제는 작은 충돌이 되곤 합니다. 산에서 꼭 우측 통행을 해야 할까? 종은 민폐일까? 안전장비일까? 정상석 사진은 어디까지가 예절일까? 모르는 사람과 꼭 인사해야 할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요즘 등산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우측 통행을 해야 할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언성을 높입니다. 우측 통행 좀 하세요. 왜 반대로 내려오세요? 특히 주말 인기 산에 가보면 등산로가 거의 사람 반, 산 반 수준이죠.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산에서도 우측 통행은 기본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좁은 등산로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다 같이 우측으로 가야 덜 부딪힌다. 데크 길이나 계단에서는 당연히 우측 통행해야 한다. 확실히 넓은 산길이나 계단, 데크 구간에서는 평소 생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걷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작 등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산에서는 꼭 우측 통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형은 계속 바뀌고 바위와 나무, 경사와 흙 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구간은 오른쪽이 안전하고 어떤 구간은 왼쪽이 더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산길에서 무리하게 우측 통행만 고집하면 등산로 가장자리에 약한 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산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우측이 아니라 그 지형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는 서로 흐름을 맞춰주는 배려가 필요하겠죠. 산은 법규보다 양보와 눈치, 그리고 안전이 먼저인 공간이니까요. 두 번째, 산에서 종을 달면 안 된다. 산에서 종을 달고 다니는 사람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딸랑딸랑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 누군가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산에서 너무 거슬린다고 말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같은 큰 산에서는 종을 권장하기도 한다. 새벽 산행이나 단독 산행에서는 꼭 필요하다. 사람이 드문 산일수록 종이 안전장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 사람 종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조용히 자연을 즐기러 왔는데 너무 시끄럽다. 계속 들리면 솔직히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산에서 종을 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생동물에게 먼저 인기척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에서는 반달가슴곰이나 멧돼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인기척 없이 갑자기 마주칠 때입니다. 갑작스럽게 놀란 동물이 방어적으로 공격할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소리로 사람 지나갑니다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도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산 전체의 존재감을 방송하듯 울고 다니는 건 다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기, 가요, 트로트, 라디오, 종교 방송까지 많은 등산객들이 음악은 이어폰으로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공연장이 아니라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러 오는 공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좁은 등산로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도 있죠. 산을 걷다 보면 가장 난감한 순간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 그런데 앞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뒤에서는 또 누군가 내려옵니다. 그 순간 서로 잠깐 멈칫하죠. 누가 먼저 비켜야 하지? 보통 가장 잘 알려진 등산 예절은 내려가는 사람이 양보한다입니다.
이유는 꽤 현실적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이미 숨이 차 있기 때문이죠. 겨우 리듬 맞춰 올라가고 있는데 멈춰 서면 호흡이 무너집니다. 반면 내려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잠깐 멈춰도 회복이 쉽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 올라가는 사람은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고 내려오는 사람이 상황을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산자가 먼저 비켜주는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사람이 잠깐 비켜주는 게 빠르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사람은 중력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체 산행길이 마주치면 올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상황 따라 서로 눈치껏 양보하면 된다. 좁은 바위길인지, 계단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누가 더 안전하게 설 수 있는지, 산에서는 매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원이 많은 쪽이 양보하는 게 맞다. 마주오는 것뿐 아니라 추월할 때도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산의 예절은 정답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냐보다 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느냐니까요. 네 번째, 정상석 위에 올라타거나 기대어 사진을 찍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정상 인증 사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100대 명산 인증 문화가 유행하면서 정상에서는 긴 줄이 만들어지는 풍경이 흔해졌죠. 특히 북한산 백운대나 관악산 연주대 같은 인기 정상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석 위에 올라타거나 거의 드러누울 정도로 기대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는 느낌의 포즈 말이죠. 이에 대한 등산객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솔직히 보기 좋진 않다. 특히 기대는 것 정도는 이해해도 정상석 위에 올라타는 행동은 대부분 별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등산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석은 누군가 힘들게 운반하고 설치한 시설인데 그 위에 올라타는 건 예의 없어 보인다. 생각해보면 정상석은 기념조형물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인증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로 지적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줄 매너. 줄 서 있는 사람 무시하고 먼저 찍는 사람. 사진 한 장 부탁받았는데 감독처럼 계속 포즈 요구하는 사람. 한 번 찍고도 뒤로 돌아가 또 찍는 사람. 특히 추운 겨울 정상에서는 바람 맞으며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상 인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사진보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정상은 혼자 오른 것 같아도 사실 모두가 잠시 함께 서 있는 공간이니까요. 다섯 번째, 등산 스틱 사용으로 인해 접촉 위험. 등산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보이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등산 스틱. 특히 사람 많은 산에서 앞뒤 간격이 좁아졌을 때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앞사람이 무심코 스틱을 뒤로 빼는 순간 툭 뒤따르던 사람 얼굴이나 몸을 찌를 뻔하는 거죠. 실제로 얼굴에 상처가 나는 사고를 봤다는 등산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등산 스틱도 사용 예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스틱을 너무 크게 휘두르지 않기. 배낭에 꽂을 땐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지 않게 하기. 스틱을 뒤로 질질 끌며 걷지 않기. 특히 보기 싫다는 의견이 많았던 행동도 있습니다. 등산 스틱으로 안내판을 툭툭 치고 이정표를 찌르고 나무를 두드리는 행동. 누군가에겐 그냥 습관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꽤 거슬리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입니다. 앞사람은 뒤에 누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오르막에서는 스틱 끝이 예상보다 높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래로 짚는다 해도 뒷사람 눈높이까지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산객은 자동차처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스틱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잇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것. 산에서는 한 걸음 차이가 배려가 되기도 하고 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산행하다가 사람을 만나면 예전엔 산에서 스쳐 지나가며 인사하는 게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 심지어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지친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가기도 했죠. 특히 사람 드문 산속에서는 인사가 단순한 예절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이어도 위험한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즘은 굳이 인사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유 중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코로나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줄이고 서로 거리를 두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산에서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지나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산에서는 매번 인사하기도 쉽지 않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급경사에서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따라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한적한 산길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 정도. 힘든 오르막이라면 굳이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 산에서의 인사는 규칙이라기보다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말 한마디가 반가울 때도 있고 조용히 지나가는 배려가 더 편할 때도 있는 거죠. 산은 오늘도 각자의 호흡으로 걷는 사람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니까요. 산에는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누가 맞고 틀린지를 적어둔 법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서로를 피해가고 기다려주고 조심하며 같은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지나가고 누군가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는 잠시 멈춰 길을 비켜줍니다. 결국 산의 예절이라는 건 거창한 규칙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풍경을 함께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다는 감각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조금 천천히 지나가 주는 것, 조금 덜 시끄럽게 걷는 것, 조금 먼저 양보하는 것. 어쩌면 좋은 산행은 정상을 얼마나 빨리 찍었느냐보다 누구와 어떤 숨결로 스쳐 지나갔느냐에 더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오릅니다.